네, 안녕하세요. 뉴튼입니다. 오늘은 일반고 영재반, 영재학급, 심화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통칭 그냥 영재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재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좀 잘하는 친구들을 고1 또는 고2 때 선발을 해서 이 아이들한테 좀 더 양질의 교육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마련된 반들이죠. 어머니들이 영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 들고 그래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해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이걸 참 다양하게 선발을 합니다. 그 학교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하게 선발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다양한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내신과 그 다음에 시험 볼 수 있는 건 다 사용을 합니다. 3월 모의고사, 반배치고사 등 이용해서 고1 친구들을 선발을 해서 이 친구들을 한 50명에서 30명 수준으로 선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선발한 친구들은 과학과 수학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수업, 그리고 추가적인 심화 수업, 사실상은 선행 아닌 선행 수업 비슷한 거를 배워요. 그리고 추가로 학교 독서실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죠. 사실상 권리는 아니고 강제적으로 몇 시간 정도 남아두고 거기서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우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가서도 1, 2등급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이 영재반은 이득이 많죠.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중학교 때 한 50명 정도를 뽑았다고 하면 그 중에 60%, 반절 좀 넘는 인원들이 나중에 가면 1, 2등급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더 낮은 등급, 3, 4, 5등급에 걸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사실상은 그렇게 믿을 만한 성적은 아니에요. 물론 중학교 때 잘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잘할 확률이 더 높긴 하지만 중학교 때 잘했다고 고등학교 때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해야 돼요. 총 시간으로 1년 기준으로 해서 기본 심화 수업 같은 경우는 90시간, 실험 수업까지 포함하면 100시간 이상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성적이 하락하고 있고 내신이 하락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내신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인데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 내신은 내신대로 떨어졌고 영재반이라는 타이틀은 걸고 있고 싶어서 이 부분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대학교들 입장에서는 학생부에 아무리 그런 부분이 적혀 있어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의미가 없죠. 지금 3, 4, 5등급 나왔다면 영재반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건 내신을 올리는 데 집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어머니들이 직접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 학급 프로그램 또는 영재반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인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학생들끼리 만들어 놓은 심화를 하는, 그냥 공부를 하는 영재반이라는 동아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 영재반 동아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면접 볼 때 학교장 추천서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소개서만 써오면 돼요. 그리고 면접 볼 때 가보면 학생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영재는 영재가 알아보나요? 네, 그래서 학생이 앉아 있는데 이 설립 의도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닥 의미는 없으니까요, 다른 동아리를 좀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거기는 더 심해요. 한 5등급 있는 친구들도 영재반 선배라고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서 별로 의미는 없고요. 영재반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겨요. 그래서 영재반은 내신 1, 2등급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재반을 해서 좋은 산출물들을 많이 가져서 그걸 갖고 나중에 내가 학생부에 기재를 하겠다라고 하면 기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따져보면 학생부에 한 줄밖에 못 넣거든요. 시간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이제 영재반에 좀 내려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우리는 정량적 평가에 익숙한 친구들인데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영재반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반 시간이 총 100시간이라고 하면 이 친구가 100시간을 다 채우면 학업 역량에서 보면 꾸준함이 인정을 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 아니라 70시간 정도밖에 못 채웠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떨어지고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그걸 계속 참여하고 있으면 내신의 마이너스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도 어떤 목적성이 없이 그냥 반장했어요. 반장을 한 8번을 했어도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반장을 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 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반장이라는 권력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반장이 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라는 식의 자기소개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기소개서는 4개의 역량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학습 역량,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인성, 전공 적합성, 이렇게 4가지를 따지게 되죠. 솔직히 이제 영재반 같은 경우는 학습 역량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등급이 많이 안 되는 친구가 영재반에 들어가 있다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적 요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3, 4, 5등급 나온다라고 하면 우선 내신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내신, 1학년 때 내신이 많이 망가지면 학생부 종합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은 그게 왜 나온 말이냐면 1학년 때 얕잡아보고 대충 공부했던 친구들이 내신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올리려고 하면 2학년 때 교과의 시수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과학만 따져도 이전에 과학 한 과목이었는데 지금 2학년 때 보시면 과학이 2-3과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수학도 한 과목이었다가 2과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1학년 때 내신을 망치고 2학년 때 올라갔는데 버거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1학년 때는 성적이 한 5등급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열심히 해서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등급이 상승하게 되면 요건 굉장히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도 대학교 입장에서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충분히 각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먼저 학생부를 채울 때는 버리고 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요. 줄 세워서 1등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 장이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만 해도 정량적 평가에서 반장은 공부 잘하는 애가 하는 거, 그리고 반장은 1등, 그 그룹의 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기입을 할 때 반장을 하면 무조건 좋은 거, 영재반 하면 무조건 좋은 거, 이런 건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교가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이 활동을 왜 했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산출물과 어떤 결과물을 갖고 왔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보고 있는 게 줍니다. 그리고 정량적으로 보고 있는 건 학교 내신이니까 학교 내신이 부족하게 되면 학습 역량에서도 굉장히 뒤처지게 되죠. 그래서 학교 내신을 더 먼저 신경을 쓰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영재반이라든가 이건 학습 역량에 맞춰서 같이 부가적으로 있어야 될 요건이에요. 상담 와서 지금 많이 얘기하는데 애가 성적은 계속 떨어지는데 공부량은 잘 안 하려고 하고 영재반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인 실이득을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감투 쓰고 여러 가지 타이틀을 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목적성 있게 공부를 하고 그 결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